오늘 아침 공복 혈당이 190까지 찍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혈관이 매일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혈당 변화를 연구해온 박성우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자마자 약부터 떠올리지만 그 사이 혈관은 이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 19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높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혈관 내벽이 서서히 딱딱해지고 작은 혈관들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순간 약보다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약은 당을 억제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당을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가진 당을 태우는 능력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혈당 수치만 분석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혈당은 약으로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근육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요즘 아침 혈당 때문에 불안하셨던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곧 이 채널의 다음 주제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을 재고는 한숨부터 쉬시던 분이었죠. 저녁은 채소 위주로 드셨고 밤에도 거의 드신 게 없는데 아침이면 어김없이 180을 넘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공기만 마셔도 당을 만드는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시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까? 식단 일지를 꼼꼼히 확인해 봤고 하루 활동량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거의 3시간을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화장실 가실 때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근육, 특히 다리 힘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종아리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근육이 바로 혈당을 직접 태우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말이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아침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앉아 계실 때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0초씩 반복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숫자가 내려간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아침에 혈당을 재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혈당 관리는 약이나 식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잠들어 있는 근육을 깨우는 게 핵심이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왜 다리가 혈당의 핵심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몸속 숨은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혈당을 재면 유독 높게 나오는 이유 궁금하셨죠? 많은 분들이 밤에 뭔가 드셨나 하고 자책하시는데 사실 아침 공복 혈당 상승은 밤에 먹어서가 아니라 새벽 시간대 간에서 포도당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간을 자극해서 저장돼 있던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침에 활동할 에너지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이 과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당을 쏟아내는 거예요. 국내 노년대사 연구에서도 새벽 호르몬 분비가 혈당 상승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69세 김영수 님도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굶다시피 하셨어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아침 혈당이 190까지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측정기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다른 측정기로도 재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분은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는데도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바로 눕지 말고 몸을 깨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에서 쏟아진 당을 그냥 두면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면서 혈관을 공격하거든요. 이걸 빨리 소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이 당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는 거죠. 이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혈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지어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밤에 안 드셨는데 아침 혈당이 높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새벽 호르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몸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 혈당을 처리할 창구가 사라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에요. 혈액 속당을 가장 많이 끌어다 쓰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당을 태울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외 노년 근감소 연구에서도 하체 근육 감소와 공복혈당 상승이 강하게 연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줄어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아침 공복혈당이 평균 30에서 40 정도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아시겠죠? 72세 이정혜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체중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몇 킬로 정도 늘기까지 했죠. 그런데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사이에 공복혈당이 120에서 180까지 올랐습니다. 이분께 큰 운동보다 특정 근육을 깨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다만 무릎에 부담 주는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요. 요즘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아리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름은 가자미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은 혈관 속 당을 직접 태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일반 근육들도 당을 쓰긴 하지만 이 가자미근은 특히 지속적으로 당을 소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만 제대로 자극해도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2020년대 이후 연구에서 이 근육의 대사 역할이 재조명됐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가자미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을 했더니 혈당 수치가 평균 15%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건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운동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죠? 68세 박철수님은 이 근육을 자극한 뒤 식후 혈당 폭이 줄었습니다. 원래 식사 후에 혈당이 200까지 치솟았는데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서 150 정도로 안정됐어요. 본인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다고요? 그 동작이 뭐냐면 앉은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 앞쪽은 바닥에 붙인 채로 뒤꿈치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 종아리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자미근이 수축하면서 혈액 속 당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정확한 자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천천히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고 그 상태를 3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리는 거죠. 종아리를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만져보세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을 때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들 겁니다. 바로 그게 가자미근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이 펌핑되면서 혈관 속 당이 근육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이 근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타이밍에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방법은 앉아서 하는 10초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식사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앉아 있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게 이 동작의 가장 큰 장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도 괜찮고 앞으로 살짝 숙여도 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앞쪽은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동작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숨에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날숨에 천천히 내리는 식으로 호흡과 함께 움직이면 더 효과적이에요. 10초 동안 수축 상태를 유지한 다음 완전히 이완합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종아리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이 이완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긴장했다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 속 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이 동작 지금 바로 해보셨나요? 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번만 반복해도 종아리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당을 태우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을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해도 효과는 있지만 특정 타이밍에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아침 황금 타이밍이에요. 기상 직후는 혈당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간에서 쏟아진 당이 혈액 속에 가득한 상태거든요. 이때 바로 눕거나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습관이 혈당에는 좋지 않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 근육이 전혀 쓰이지 않아요. 당은 계속 혈액 속에 떠다니고 혈관은 그만큼 더 오래 공격받는 겁니다. 대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분만 실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끝에 걸터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 들기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권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 습관을 3주 정도 지속했더니 아침 혈당이 평균 25 정도 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만약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라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핸드폰보다 먼저 발 뒤꿈치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단 1분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타이밍은 식후입니다. 식후 혈당이 혈관을 가장 공격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최고점을 찍거든요. 이때 혈당 수치가 200을 넘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작은 혈관부터 망가지는데 눈의 혈관, 콩팥의 혈관, 발끝의 혈관이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소파에 누워서 낮잠 자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 먹고 바로 침대에 눕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식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당이 소모될 기회가 없으니까요. 대신 TV 보며 10분만 반복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으시는 거예요. 눕지 말고 앉아 계시면서 TV나 뉴스를 보며 발뒤꿈치 들기를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광고 나올 때마다 10회씩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분 동안 이 동작을 하면 식후 혈당 피크가 20에서 30 정도 낮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식후 혈당이 180으로 끝나느냐, 150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합병증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신가요? 혹시 눕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만약 앉는 것도 힘드시다면 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서 하는 뒤꿈치 디딤 동작인데 이건 혈관과 뼈를 동시에 깨우는 자극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근육은 물론이고 발목, 무릎, 엉덩이까지 모든 하체 관절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균형이 불안하면 생략합니다. 무리하게 서서 하다가 넘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특히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이나 균형 감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의자를 잡고 가볍게 디딤을 반복합니다. 식탁 의자나 싱크대를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때도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천천히 반복합니다. 하루에 2~3번, 한 번에 20회 정도면 충분해요. 서 있는 동작 가능하신가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아침에 양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굳이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가 혈당을 바로 쓰는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중요한 건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 속 당이 자연스럽게 소모됩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복혈당 190은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쓰이지 못한 당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을 쓰는 근육이 잠들어 버린 거죠. 특히 종아리 깊숙한 곳에 가자 미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두면 혈관은 계속 손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은 높아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발끝이 저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다 혈관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약을 늘리지 않아도 숫자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안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고 식후 혈당 폭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재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상식은 가만히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특히 하체 근육은 하루 이틀만 안 써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올바른 관리는 아주 짧게 정확한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밖에 나가서 1시간씩 걸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앉아서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제안은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뒤꿈치를 10초만 들어보세요. 딱 10초면 됩니다. 스마트폰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아침 혈당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도 기억하세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10분 정도 발뒤꿈치 들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광고 나올 때마다 10회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확연히 낮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하루 이틀 했다고 혈당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실 거예요. 아, 정말 근육이 혈당을 태우는구나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저녁 식사 시간 하나만 바꿔도 아침 혈당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일찍 드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비밀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되신 만큼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아침 혈당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오늘 이 방법 꼭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